인간관계에는 간과하기 쉽지만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얻기 위해 노력을 적게 할수록 그의 관심은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상실이나 새로운 연인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자극 자체가 사라지고 목표가 이미 달성되어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친밀함을 추구하고 이미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감정과 굳건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 무심코 이 함정에 빠집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지나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즉시 메시지에 응답하며 자신의 계획과 관심을 희생하여 파트너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희생이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진심 어린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균형이 깨지고 남자는 긴장을 풀고 매력은 점차 사라집니다. 이러한 순간에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걸까? 대답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을 드러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일찍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작이나 파트너의 삶에서 갑작스러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접근 방식은 상상 이상으로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여자가 파트너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관심사 및 필요로 돌아갈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사소통을 중단하거나 감정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추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 이야기에는 여자가 마음을 열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정이 벅차오르고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지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이 순간에 종종 불균형의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여자가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적 성숙함과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너무 일찍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때 관계의 튼튼한 기반 대신 깊은 불평등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험을 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관심을 보이고 메시지에 응답하며 당신 사이에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케미, 불꽃이 튑니다. 짜릿한 행복감에 젖어 많은 여성들이 마침내 영혼의 동반자, 두려움이나 가장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감정에 눈이 멀어 무모하게 열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고 모든 예방 조치를 버리고 그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의 자리를 자신의 삶에 내어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재편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여 마치 이미 확고하고 안전한 것처럼 이 관계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서두름과 끊임없는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조화로운 리듬, 함께하고 싶은 진심 어린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한쪽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때 관계의 기반에 균열이 생깁니다.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려는 끊임없는 열망, 아니오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말하는 것, 끊임없이 승인을 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기쁘게 하려는 것, 사랑의 표현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든 행동은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비언어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균형을 만듭니다. 남자는 아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더 이상 도전이 없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멈춥니다.
모든 것이 은쟁반에 담겨 제공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보장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때 감정적 가치를 잃습니다. 상황은 자기 희생이 두려움에 의해 조장될 때 악화됩니다.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충분히 좋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항상 곁에 있지 않으면 관심을 잃거나 다른 사람을 찾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모든 것, 메시지, 제스처, 침묵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서두름, 모든 것이 괜찮은지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은 강박적인 욕망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두려움과 얽히면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강화하지 않고 지치게 하고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귀중한 선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인식합니다. 뛰어난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자신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존감이 높으며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여성은 외부로부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면에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세계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의 연결이 약하고 내적인 지지대가 없을 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더욱이 과도한 자기 희생은 처음부터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방은 그것에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며 안심합니다. 그 결과 여성은 자신에 대한 이전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한쪽만 노력하고 다른 쪽은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쳇바퀴 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관계뿐만 아니라 무한정 사랑하는 사람의 개성까지 소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는 희생이나 사건을 서두르는데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의식적으로 배우고 파트너에게 주도성을 발휘하고 배려하고 관계에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진정으로 조화로울 때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어 누군가의 사랑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녀의 존재, 에너지, 시간, 그리고 사랑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답할 수 있고 진심으로 보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서적 소멸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차가운 소외감으로 그를 벌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서적 소멸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모시키는 정서적 관계 내에서 이전의 행동 패턴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멈추고 끊임없이 대기 모드에 있고 항상 먼저 메시지를 쓰고 항상 모든 것을 양보하고 영원히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적 철수이며 조용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정서적 자기 방어의 한 형태, 즉 자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의식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혼자 관계를 유지하려는 끈질긴 시도가 당신을 상호성, 존중, 균형과 같은 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소멸은 자신에게로 돌아가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트너와 지나치게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의 모든 메시지, 침묵 또는 제스처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사라질 때 당신은 당신을 먹여 살리지 않는 역학에 참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일방적인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고 파트너는 틀림없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관계의 에너지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의 반응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으며 그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관심과 당신의 감정 세계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잃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심리적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의 설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여성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입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관계는 더욱 진실하고 성숙하며 공정해질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의 재능은 절망이 아닌 사랑으로 주어질 때 여러 번 증폭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분노가 아닌 자기 관리에 의해 유발된 정서적 거리두기는 우주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사랑에 열려 있지만 그것을 구걸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경계를 설정하여 말없이 내 에너지는 소중하며 더 이상 상호성이 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능숙한 사라짐은 충동적인 반응, 즉각적인 답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시도, 그의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중단으로 자신의 내면 중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일시 중지는 변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파트너가 당신의 에너지 부재로 인해 생긴 공허함을 느끼고 발생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행동을 촉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라짐에는 말로 하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느껴지며 이것이 바로 그 힘입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계가 그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이 움직임은 자신에게로 돌아가 그가 당신의 삶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는지 더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서적 거리두기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그의 감정적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의 일상생활에 익숙한 부분이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의 생각 속에 붙잡아 두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으로 인해 눈에 띄지 않고 예측 가능하며 편리하고 따라서 평가절하된 작지만 지속적인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매일 좋은 아침 또는 잘 자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보내는 것과 같이 그가 더 이상 이전처럼 열정적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들어주고 조언하거나 단순히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삶에 그의 노력 없이 당신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에 대해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공간을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감정적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편함, 무관심 또는 놓친 기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항상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되면 그는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의식적인 결정으로 연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감정적 공간을 더 이상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우리의 모든 선택은 자기 평가의 반영이며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보살핌과 관심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 항상 이용 가능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 관심,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물이며 낭비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남자의 감정적 일상에서 점차 사라지는 것은 성숙과 자기 관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자는 먼저 편지를 쓰지 않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온라인에 앉아 있지 않고 그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녀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았던 감정적 조끼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존재에 익숙한 남자는 분명히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아마도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공허함에 반응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이 깨지고 그의 일상에 더 이상 여자의 자동적인 존재가 없을 때 그는 불가피하게 왜?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는 상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 그녀의 부드러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그녀의 감정적 가용성의 상실입니다. 완전한 사라짐이나 모든 연락을 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것을 멈추고 그의 필요에 대한 자동적인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를 더 가치 있고, 더 의식적이고, 더 드물고, 따라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작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있고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필요를 치유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편지를 쓰고 그의 삶에 대해 묻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이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매번 이 충동에 저항할 힘을 찾을 때마다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당신의 내면적이고 감정적인 요새를 만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괜찮은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사람의 역할을 떠나 자신감 있고 자급자족하는 사람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의 일상적인 감정 생활에서 당신의 사라짐은 일종의 도전이자 초대이며 그가 주도권을 잡고 게임에 참여하고 관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신의 침묵에 응답하지 않고 사라져가는 것을 되돌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당신 사이에는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편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잃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적인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지 끊임없이 묻고 승인을 갈망하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초래하거나 너무 보일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 습관의 가장 교활한 점은 종종 사랑의 가면 뒤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배려와 관심을 보인다고 믿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충분히 좋지 않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맹목적인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놓아줍니다. 끊임없이 비위를 맞추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누구도 도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고서는 영원히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파트너는 당신의 행동과 진정한 본질 사이의 불일치를 알아차리고 가짜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불일치는 거리를 만들고 진실성은 가까워지게 하지만 비위를 맞추는 것은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유명한 루이스 헤이는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관용은 줄어듭니다. 이러한 진실은 모든 관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끊임없는 양보는 내 진실은 당신의 편안함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없이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자신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위를 맞추고 싶어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열망,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일상에 자신의 에너지를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자신의 자리를 자신 있게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눈에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도록 하세요. 물론 이러한 변화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무조건적인 순종에 익숙하다면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강한 관계는 진실성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자유롭게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위를 맞추는 습관을 버릴 때 당신의 내면 에너지는 변형됩니다. 당신은 가벼움, 자신과의 조화를 느낍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진실, 진정한 욕망에 대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보도록 해줍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심오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본질로 되돌리고 침묵의 자기 희생의 종지부를 찍고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의 정당한 자리인 자신을 위한 존재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당신을 선택한다면 그는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여성인지 알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비위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아니라 드러내기를 감히 하는 진실성의 깊이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연한 소셜미디어와 완전한 상호 연결성의 시대에 온라인 공간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보편적인 접근성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이야기의 흐름,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자세한 시연, 이 모든 것이 끊임없는 존재, 가시성 및 예측 가능성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 이러한 개방성이 대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역설적인 결과, 즉 당신의 사람에 대한 관심 감소로 이어집니다. 과도한 접근성은 관심을 무디게 하고 당신의 개성을 배우고 탐구하려는 자극을 잃게 만듭니다. 디지털 무대에서 물러나는 것은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삭제하거나 원치 않는 연락처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가시성을 줄이고 게시물을 자제하고 개인적인 삶에 대한 자세한 조명을 거부하고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지연하고 네트워크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내면에 자동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시들해진 관심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매력은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의 느낌, 말하지 않은 것, 풀기를 갈망하는 가벼운 신비로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작이나 게임이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유지해 왔을 수도 있는 과도한 접근성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저 자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주장은 당신의 디지털 이미지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행복, 행운, 풍요로운 삶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삶의 만족은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가상세계에서 잠시 사라지는 것은 현실과의 연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을 쫓아다니거나 메시지 답장 시간을 재거나 스토리 조회자 목록을 분석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 에너지를 현실 세계에서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쏟으세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말없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승인을 기다리며 멈춰 있지 않다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관계 역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정보를 앱을 여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왜 시야에서 사라졌지? 라고 궁금해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불안감을 느끼고 습관적인 시각 정보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부재 때문에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당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으며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일상적인 디지털 검토의 자동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지평선에서 당신의 사라짐은 일종의 탐색 초대장이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관성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열망, 진정한 관심으로 인해 그를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직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비로움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 남기 위해 항상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관계의 조화를 깨는 가장 흔하고 과소평가되는 방법 중 하나는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문제든 해결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구원자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불평을 들어주고 모든 위기에 동행하며 요청하지 않아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감정적, 정신적, 실질적인 짐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 관대함,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종종 무의식적인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낭만적인 관계에는 감정적인 어머니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버팀목, 눈물 닦는 수건, 무조건적인 피난처가 되면 그는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기 때문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적인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지쳐가고 그는 반대로 이 상황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맞는 구원자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감정의 쇠퇴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 심리치료사, 현명한 조언자, 마르지 않는 감정적 안정의 원천이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을 잃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고쳐줄게 라는 열망에 기반한 관계는 조화로운 함께 만들어가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멈추면 파트너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과 소모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중독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이 만들지 않은 다른 사람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은 평등과 상호 지원에 기반한 관계를 공유하고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책임을 지는 짐을 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구원자 역할을 거부할 때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까운 사람을 운명에 맡기고 냉담함을 보이며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을 멈추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자신에게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고 항상 거절할 수 없는 구조자의 역할을 하는 소모적인 역학에서 벗어날 기회를 줍니다. 또한 이 역할에서 벗어나면 파트너가 당신을 무엇보다 먼저 감정적인 지지대가 아닌 여성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고 온전하고 자신감 있는 개인, 감정적으로 접근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에게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역할을 거부하는 것은 초대 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모든 불평에 대답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한 준비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실수로부터 끊임없이 백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발전을 갈망한다면 그는 스스로 그것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어붙이는 임무는 당신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개인적인 발전과 번영이며 당신의 열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자립적인 개인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된 역할을 거부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진실의 표현입니다. 이 진실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떠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출 때마다 내면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립니다. 이 공간에서 많은 여성들이 과도한 헌신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고 사는 것, 즉 내면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 부활의 과정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바꾸거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기억하고 잊혀진 당신의 성격, 당신의 열정, 리듬,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와 재결합하기 시작하는 심오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요구 사항이나 비판 때문이 아니라 보살핌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중요성을 선언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운동으로 돌아가거나 식단을 재검토하거나 수면 습관을 확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은 나는 내게로 돌아간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음 단계는 감정적인 부활입니다. 여성 에너지를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내면의 원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여성은 딱딱하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이 되어 유쾌함, 부드러움, 삶의 기쁨을 잃습니다. 여성성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책감이나 정당화할 필요 없이 완전한 감정을 느끼고 삶을 자유롭게 흐르며 매 순간을 즐기도록 자신을 의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직관을 받아들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에 동의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들이는 당신의 강력한 자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키우고 당신의 열망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새로운 업적에 영감을 주는 친구, 마음에 영감을 채우는 장소,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는 관계. 당신이 소모적인 관계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지원 네트워크입니다. 활력 회복은 당신을 지지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당신의 독특함을 비난하거나 과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적인 수준에서 부활은 자신의 프로젝트, 좋아하는 일, 열정 및 열망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당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목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 있는 과정에 등록하고 포기한 취미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덜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놀라운 힘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혼자서 외출을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고 혼자서 커피를 즐기고 회사 없이 흥미로운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존재를 즐기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내면의 진동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여성이 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며 완전하다고 느끼는 여성으로 변모하십시오.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할 때 외부 세계가 이 치유를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자신을 세상에 다시 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형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고 당신은 주목받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당신은 그것을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선택하는 여성은 힘들이지 않고 내면적으로 변모함으로써 자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종종 이 부활의 과정에서 그는 다시 나타나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만남을 찾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느끼지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과거로 돌아가거나 모든 것을 이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새로운 버전의 자신과 함께 지금 당신에게 적합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애원하거나 증명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당신이 건설하기로 선택한 사랑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진실하고 더 의식적일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랑이 희생이 아니라 두 자립적인 개인 간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숨겨진 결핍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여성은 그것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활짝 피어나고 확장하며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드러내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충만함에서 우러나오는 빛을 진정으로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파트너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결정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걸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가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조작이 아니라 인간의 끌림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메커니즘, 특히 남성의 메커니즘을 깨우는 깊은 심리적 과정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교활한 게임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무언가가 항상 손닿는 거리에 있고 그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들지 않으면 뇌는 자동으로 그것을 해결된 문제, 확보된 이익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것은 감정적 매력을 잃고 평범한 배경의 일부가 되어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이 변함없이 곁에 있고
언제나 부르면 달려오고 끊임없이 보살핌과 지지를 보이면 남성의 끌림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여성의 어떤 결점 때문이 아니라 관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감정적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성이 불필요한 드라마, 비난, 처벌 없이 자신의 삶의 다른 측면으로 관심을 돌리면 남성은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논리적인 상실이 아니라 감정적인 상실입니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의 뇌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재감은 소위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성이 여성을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녀의 부재가 불편함을 야기하는 텅 빈 공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은 알려진 바와 같이 행동에 대한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 잃어버린 것을 찾고 되돌리도록 유도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감정의 건축가가 되고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이끕니다. 당신의 부재가 남성으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의식 속에는 일련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걱정, 타는 듯한 호기심, 충족되지 않는 욕망.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힌 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만남을 추구하고, 재결합을 갈망하고, 변화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친밀감을 되찾을 방법을 찾습니다. 이러한 기동은 그의 내면에 잠재된 정복자의 본능을 일깨웁니다. 많은 남성, 특히 관계 초기에 중요한 것은 정복 과정 자체입니다. 아직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사라지고 남성이 자신이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의 마음은 동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전투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흥분감에 휩싸이고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훨씬 더 강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변화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남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여자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이 새로운 버전은 설득하거나 쫓아다니거나 자신을 팔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내면에서 빛을 발하고 자신을 지지하며 자신을 선택하면서 존재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가치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말없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드물어진 당신의 존재는 힘, 바람직함, 잊을 수 없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이 전략의 주요 강점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감정 수준에서 느껴집니다. 그것은 강요되지 않고 삶에서 구현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가 당신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의 내면에 진정한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당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기 시작한 것을 평가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변화의 절정의 순간 그의 개선 장군과 같은 귀환이 다가옵니다. 그가 다시 시야에 나타나 메시지를 쏟아내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만남을 갈망합니다. 마침내 자신과의 조화를 찾은 당신은 밀려드는 감정에 답하고 문을 활짝 열어 예전처럼 감정에 다시 빠져들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재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악순환의 고리가 닫히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실패를 맛봅니다. 그의 귀환은 감정의 폭풍을 일으키고
당신은 다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지만 그는 마음을 놓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관계 역학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한 걸음 다가올 뿐이지만 당신은 나머지 10걸음을 나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이전의 시나리오를 반복합니다. 즉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시간을 조정하는 시나리오 말입니다. 그러자 균형이 다시 깨지고 에너지는 흩어지며 당신은 자아 상실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기회가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당신은 그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완전히 다른 상태, 새로운 에너지, 두려움 때문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선택하는 여성에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약속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여성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관계가 아름다운 말뿐만 아니라 감정적 일관성, 구체적인 행동, 끊임없는 의지 표명으로 다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모든 지속적인 변화는 의식에서 시작된다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돌아온다고 해도 당신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수나 조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원칙을 지키고 내면의 부활한 여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너무 빨리 굴복한다면 당신은 다시 우주에 나는 아직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내어줄 때, 자신을 잊을 때, 자신의 이익을 맨 마지막에 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명이 다시 당신들을 만나게 한다면 그가 자신의 헌신, 정직함, 일관성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당신의 호감을 얻도록 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수동적으로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식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아한 사라짐은 고통을 주기 위한 조작도, 처벌도, 게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 방어이자 자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는 침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심오하고 개인적인 결단은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자신 외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내면의 조화로 돌아갑니다. 필요에 의해 내어주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으려는 것을 바꾸게 된다고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기준은 치솟고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바뀌며 당신의 내면의 진동 또한 변화합니다. 더 이상 공허함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특히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 쓴 관계를 놓아줄 준비가 된 용감한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선택사항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관심의 부스러기에 만족하기에는 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자기 방어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 필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면의 힘은 너무나 밝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여 그러한 빛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고 영혼을 공명하게 했다면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잊었을지도 모르는 다른 여성들과 이 계시를 공유하십시오. 당신 각자는 망각에 맡기기에는 너무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